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60 넘으면 다 그렇다, 원래 그런 거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수면과 배뇨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무심코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참고 살아가십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면서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작은 변화 하나로 밤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물을 덜 마시거나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문제를 연구해온 박윤호입니다. 오늘은 왜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것 딱 한 스푼으로 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과장 없이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심장이 쉴 시간을 잃고 뇌도 제대로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낙상의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밤이 왜 불편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댓글로 숫자만 한번 남겨주세요. 연구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자꾸 깨는데 그냥 참고 살고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니거든요. 제 지인의 어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부터 밤에 두세 번씩 깨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본인만 힘든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주무시던 가족까지 같이 잠을 설치게 됐죠. 밤마다 조심조심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족들 눈에는 늘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잠을 설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낮에는 멍해지고 조금씩 기억력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다고요.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심장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뇌도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마다 깨게 만드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몸이 자동으로 소변 생성을 줄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깨지 않고도 아침까지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국내 노인 건강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야간 호르몬 분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영수님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새벽마다 2번씩 깨셨습니다. 처음엔 방광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셨는데 알고 보니
호르몬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몸의 시계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억지로 줄이려 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탈수가 오면 소변이 진해지고 그러면 방광이 더 자극을 받거든요. 혹시 물을 줄였는데도 밤에 깨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호르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방광 신호 과민입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뇌를 깨우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를 보냈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차도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내 비뇨기 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방광 과민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방광에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뇌가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71세 박순자님은 화장실에 가도 양이 늘 적었습니다. 가서 보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또 마렵고 또 가면 또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밤에 3번, 4번씩 깨게 되신 거죠. 이럴 땐 마렵지 않은데 미리 화장실 가는 습관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오래 참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광에 무리가 갑니다. 대신 몸이 진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양이 적은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방광이 과민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 전환 실패입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긴장 모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낮에 활동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밤에 쉴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이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국내 수면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야간 각성이 잦은 노인일수록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낮에 쓰는 긴장 모드가 밤에도 계속 켜져 있으니까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73세 이정우님은 누워도 잠이 깊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고 그러다 보니 방광 신호도 더 민감하게 느껴지셨대요. 잠들기 전 몸에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밝은 불을 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격한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 모드로 돌아갑니다.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율신경이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습관의 누적입니다. 저녁의 작은 습관이 밤을 결정합니다. 언제 뭘 먹는지, 몇 시에 먹는지, 먹고 나서 뭘 하는지가 모두 밤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 수면센터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저녁 식사가 늦을수록 야간 각성 빈도가 높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하게 되고 그러면 몸이 쉬는 모드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69세 최성우님은 원래 저녁을 8시에 드셨는데 6시 반으로 당기고 나서 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플까봐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소화가 편해지고 잠도 깊어지셨대요. 저녁은 가볍고 이르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야식은 방광과 수면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몸이 수분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보통 몇 시인가요? 만약 7시 반 이후라면 조금 앞당기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의 오해입니다. 물을 안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너무 안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부터 아예 물을 끊으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국내 신장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한 그룹이 오히려 더 자주 깼습니다. 왜냐하면 탈수가 오면 소변이 진해지고 진한 소변은 방광을 더 자극하거든요. 또 혈액도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더 불편해집니다. 66세 윤미자님은 물을 끊은 뒤 더 불편해졌습니다. 입도 마르고 밤에 목이 말라서 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셨대요. 낮에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피해야 합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낮 시간대 수분 섭취를 늘려보세요. 여섯 번째는 불안과 걱정입니다. 걱정 자체가 방광 신호를 키웁니다. 밤에 또 깰까봐 걱정하고 화장실 못 갈까봐 미리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몸을 긴장시킵니다. 국내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야간 각성이 잦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율신경이 긴장 모드로 돌아가고 그러면 방광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2세 한정수님은 걱정을 내려놓자 잠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또 깰까봐 늘 불안하셨는데 깨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덜 깨게 되셨대요. 몸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밤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깨는 게 아니라 다시 못 자는 겁니다. 혹시 또 깰까봐 미리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걱정부터 내려놓는 게 시작입니다. 이제 이 원인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밤을 바꿔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딱 한 스푼이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특정 영양소를 받으면 긴장을 풀고 쉬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한 스푼의 역할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서 역효과가 납니다. 딱 한 스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걸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꿀 한 스푼, 바나나 반 개, 아몬드 몇 알. 이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꿀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면 몸이 안정 신호를 받아서 긴장이 풀립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밤새 혈당을 유지해줍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걸 고르세요. 꿀이 집에 있으면 꿀, 바나나가 편하면 바나나, 아몬드가 좋으면 아몬드. 어떤 선택이 가장 끌리시나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처음 이틀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몸이 이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한 스푼을 먹으면 이제 쉴 시간이구나.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이어가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2주 정도 지나면서 확실히 밤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주 정도는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스푼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한 스푼은 저녁 전체와 함께 작동합니다. 저녁 시간 전체가 몸을 쉬는 모드로 이끌어야 효과가 큽니다. 밝은 빛과 늦은 식사는 방해 요소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조명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밝은 불빛은 뇌를 깨웁니다. 스마트폰이나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몸을 긴장시킵니다. 조명을 낮추고 몸을 느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는 가볍게 일찍 마무리하세요. 저녁 6시나 6시 반에 가볍게 먹고 그 이후에는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만 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편안한 편이신가요? 만약 늘 바쁘고 정신없다면 저녁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한 스푼은 마지막 신호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조명을 낮추고 몸을 이완하고 그 다음 잠들기 30분 전에 한 스푼을 드시는 겁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몸이 자동으로 쉬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억지로 참거나 무리하지 마세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잘 수 있느냐입니다. 한 스푼은 깨는 횟수를 줄여주고 깨더라도 다시 빨리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은 낮에 충분히 드세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는 편하게 드시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세요. 목이 마르면 조금씩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방광 훈련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낮 시간에 조금 마렵다고 바로 화장실 가지 마시고 5분 정도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반복되면 방광이 조금씩 용량을 키우게 됩니다. 밤에도 덜 민감해집니다.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한번 깬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몸을 믿고 흐름을 믿고 시간을 주세요. 2주만 해보시면 분명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와 습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든 사람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밤에도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이 과민해지면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전환되지 못해서 몸이 긴장 모드에 머물고 저녁 습관이 잘못되면서 밤 전체가 흔들리고 수분 조절을 잘못해서 오히려 더 자주 깨고 불안과 걱정이 모든 걸 악화시킵니다.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도 쉬지 못하고 뇌도 정리할 시간을 잃고 낙상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밤은 다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 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한두 번 깨더라도 다시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 집에 있는 것 한 스푼을 선택해 몸에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꿀이든 바나나 반 개든 아몬드 몇 알이든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저녁 전체를 바꿔보세요. 식사는 일찍 가볍게, 조명은 낮추고 자극은 줄이고 몸을 이완하세요. 물은 낮에 충분히, 저녁엔 조금씩. 걱정은 내려놓고 몸을 믿으세요. 2주만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몸이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조용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낮이 또렷해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작은 습관 하나가 밤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에 잘 반응한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는 밤잠을 망치는 의외의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저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무엇을 선택해 보실 건가요? 꿀인가요? 바나나인가요? 아몬드인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